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청취자께서 직접 보내주신 대덕전자 주식회사의 2025년 반기 보고서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부터 저기 최첨단 서버까지 이 전자제품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부품이죠. 인쇄회로 기판, PCB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방대한 보고서 속에서요, 대덕전자의 현지 모습, 그리고 미래 가능성까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청취자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복잡해 보이는 기업 보고서도 저희랑 함께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청취자께서 대덕전자라는 기업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고요. 그리고 이 반기 보고서에 담긴 여러 숫자나 정보들 있잖아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앞으로 이 기업을 볼 때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지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대덕전자, 여기가 어떤 회사인지 기본 정보부터 좀 확인하고 넘어가죠. 보고서를 보니까 2020년 5월 1일에 그 기존의 주식회사 대덕에서 인적 분할 방식으로 새로 만들어진 회사네요. 네, PCB, 그러니까 인쇄회로 기판 제조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설립하고 거의 바로네요. 같은 해 5월 21일에 유가증권시장, 코스피에 상장했고요. 본사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습니다. PCB가 전자기기의 뭐 혈관이나 신경망이다 이런 비유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PCB는 그냥 부품 연결하는 판 그 이상이에요. 각 부품들이 제 성능을 내도록 신호 전달하고 또 전력 공급하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청취자께서 쓰시는 스마트폰, 노트북은 뭐 기본이고요. 요즘 한창 때는 인공지능, AI 서버나 5G 통신 장비, 또 자율주행차 센서 같은 거요. 이런 첨단 기계일수록 더 복잡하고 고성능 PCB가 필요합니다. 대덕전자는 바로 이 분야, 특히 그 반도체 성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패키지 기판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에 강점이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분할 설립돼서 회사 자체 역사는 길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 모태 기업인 대덕이 워낙 오랫동안 PCB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기술력이나 업력은 상당히 깊다고 봐야 합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던데 2025년 4월 기준으로 신용 등급 A- 받은 것도 이런 안정성, 기술력 이런 걸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겠죠. 지금 베트남, 상하이, 미국에 각각 법인을 두고 이제 글로벌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모태기업 역사가 깊다는 점, 그리고 신용 등급도 A-로 안정적이라는 거. 이거 중요해 보이네요. 그럼 이제 아마 청취자께서 제일 궁금해하실 실적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2025년 상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약 4,61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주력 사업인 인쇄회로 기판, 이 PCB 부문 매출이 내부 거래 포함하면 한 4,808억 원 정도 되네요. 지역별로 보면 국내 비중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중국, 미국 순서고요. 보고서에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대표 대기업들이 주요 거래처라고 딱 명시되어 있네요. 그런데 국내 기업,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곳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해외로 나가는 간접 수출 있죠. 보고서에는 로컬 수출이라고 돼 있던데 이게 무려 48%나 됩니다. 그리고 해외 법인을 통한 직접 수출도 47%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면 전체 매출의 95%가 사실상 해외 시장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대덕전자 사업이 글로벌 경기, 특히 반도체나 IT 기기 시장 동향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95%요? 와, 정말 그 글로벌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은 사업 구조네요. 그럼 어떤 제품으로 이런 실적을 주로 내고 있는 건가요? 보고서에서 뭐 제품별 매출 비중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오진 않았는데요. 회사가 강조하는 걸 보면 AI 서버, 네트워크 장비, 또 전장이라고 하죠. 자동차 전자장비용 같은 이런 고성능, 고부가가치 PCB 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스마트폰 기판 위주였다면 이제는 더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고 수익성도 좋은 첨단 분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꾸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5년 상반기 생산 가동률이 66%라고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좀 해석이 필요해요. 100%가 아니라는 건 현재 시장 수요가 회사 생산 능력을 다 못 채우고 있거나 아니면 뭐 전략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AI나 서버 시장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거나 더 커지면 이 가동률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실적 개선폭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 대응을 좀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거군요. 앞으로 변화를 잘 봐야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대덕전자가 이 기술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고서에 연구개발 파트가 꽤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2025년 상반기에만 약 73억 원을 R&D에 썼고 이게 매출액 대비해서는 1.58%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매출액 대비 1.58%. 이 비율 자체만 보면 뭐 아주 높다고 하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 PCB 산업, 특히 대덕전자가 집중하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 쪽은 기술 변화가 정말 빠릅니다. 그리고 고객사, 주로 첨단 반도체 회사들인데 요구 수준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연구개발의 절대적인 규모보다는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언급된 개발 실적들을 보면 그 방향성을 좀 읽을 수 있죠. 맞아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완료했다는 연구개발 실적 목록이 꽤 길던데요. 예를 들면 뭐 AI 기술 융합 PCB 불량 분석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LS1010 마이크로미터 미만 초미세 회로 공정 개발, 또 저유전율, 로우 디케이 소재 적용 패키지 기판 개발 같은 거요. 용어들이 살짝 어려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릴게요. 우선 그 LS10 마이크로미터 미만이라는 건요. 기판 위에 회로를 그리잖아요. 그 회로의 선폭, 라인하고 선 간격, 스페이스를 10 마이크로미터. 이게 머리카락 굵기의 한 110 정도 되는데 그 이하로 아주 가늘고 촘촘하게 만드는 기술을 말합니다. 반도체 칩이 점점 작아지고 성능은 올라가니까 이 칩이랑 연결되는 기판 회로도 당연히 더 미세해져야 하거든요. 이 기술력이 있어야 첨단 반도체용 기판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저유전율 소재는요. 전기 신호가 기판을 통과할 때 손실되거나 느려지는 걸 최소화하는 특성을 가진 소재예요. 쉽게 말하면 데이터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돕는 겁니다. 특히 오지통신이나 AI 가속기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분야에서는 이 저유전율 특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덕전자가 이런 차세대 기술 트렌드에 맞춰서 연구개발을 잘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더 미세하게 회로를 그리고 신호 손실은 줄이고 이런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군요. 딱 들어도 AI 서버나 고성능 반도체 시장을 잡으려면 꼭 필요한 핵심 기술들이네요. 그런데 이런 기술 개발 말고도 대규모 투자도 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2022년 4월부터 시작해서 2027년 말까지예요. 총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려 2,700억 원 규모의 생산설비 투자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이 투자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첨단 PCB, 특히 AI 서버나 고성능 컴퓨팅에 들어가는 패키지 기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의 생산 능력을 확 늘리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이건 단순히 지금 수요를 맞추는 걸 넘어서서요.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미래 첨단 PCB 수요에 먼저 대응하겠다. 이런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전략적인 움직임이죠. 물론 이렇게 큰 투자는 그만큼 위험 부담도 따르긴 합니다만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감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700억 원 규모의 장기 투자라. 와, 정말 미래 시장에 대한 확신이 느껴지네요. 기술 개발도 열심히 하고 생산 능력도 미리 확보하고 이런 점이 인상 깊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회사의 재무 상태는 어떤지 한번 들여다보죠. 2025년 6월 말 연결 재무 상태표 기준으로 보니까 자산 총계가 약 1조 930억 원, 부채 총계는 약 2,422억 원, 그리고 자본 총계가 약 8,508억 원으로 나옵니다. 네, 이 숫자들을 가지고 재무 건전성을 좀 따져볼 수 있는데요. 총 자산 중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 우리가 흔히 부채 비율이라고 하죠. 이게 계산해보면 약 22% 수준입니다. 2,420억 나누기 1조 930억. 보통 부채 비율이 100% 아래면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보는데 22%면 뭐 상당히 낮은 거죠. 다시 말해서 빌린 돈보다는 자기 돈, 즉 자기 자본 비중이 훨씬 높아서 재무 구조가 아주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 대규모 투자를 계속하면서도 재무적인 안정성은 잘 유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재무 구조가 아주 안정적이다. 이건 참 좋은 소식이네요. 현금 흐름표도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영업 활동으로 228억 원 현금이 들어왔고 투자 활동으로는 396억 원이 나갔고 재무 활동으로는 57억 원이 들어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숫자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현금 흐름표는 이제 회사의 실제 돈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라 중요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 228억 원이라는 건 주력 사업인 PCB 팔아서 돈을 잘 벌고 있다는 뜻이고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396억 원인 건 아까 얘기했던 그 2,700억 원 규모 설비 투자 같은 게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돈이 나갔다는 거죠.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가 현금 유출로 나타나는 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 57억 원인 건 아마 투자 자금 마련 등을 위해서 일부 돈을 빌리거나 하는 활동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요. 종합하면 본업에서 번 돈으로 미래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재무 구조는 여전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아,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으로 번 돈이랑 일부 차입 같은 걸로 미래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다. 이런 그림이군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위험 요인은 있겠죠. 보고서에서도 재무 위험 관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보고서에서 여러 재무 위험 요인이랑 관리 방안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청취자께서 특히 좀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시장 위험 중에서도 환율 변동 위험입니다. 아까 매출의 95%가 해외 시장 관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출 대금을 주로 달러나 엔화, 유로화 같은 외화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같은 게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원화로 환산했을 때 매출이나 이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화 가치가 오르면, 즉 환율이 내려가면 수출 기업한테는 좀 불리하거든요. 회사에서는 환위험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이 부분은 대덕전자 실적을 볼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외부 변수입니다. 그 외에도 거래처가 돈을 제때 못 갚을 위험, 신용 위험, 또 필요한 자금을 제때 구하지 못할 위험, 유동성 위험 같은 것들도 관리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 환율 변동이 실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점은 청취자께서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저희는 대덕전자의 2025년 반기 보고서를 통해서요. 회사의 사업 현황부터 실적, 기술 개발 노력과 투자, 그리고 재무 건전성까지 정말 여러 각도에서 깊이 살펴봤습니다. 내용을 한번 싹 정리해 볼까요? 네, 정리를 좀 해보면 대덕전자는 오랜 업력을 기반으로 한 기술력을 가지고 특히 AI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 같은 고성능, 고부가 가치 PCB 시장으로의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 개발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고 또 미래 수요에 대비해서 대규모 설비 투자도 선제적으로 아주 과감하게 진행 중이고요. 재무적으로는 매우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글로벌 경기 변동이나 반도체 시장의 주기적인 변화, 그리고 높은 수출 비중 때문에 생기는 환율 변동성 같은 외부 환경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 이 점은 좀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확실한 방향을 잡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만 외부 환경 변화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청취자께서는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대덕전자가 선택한 그 고부가 가치 첨단 제품 집중 전략. 이게 분명 매력적인 성장 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여러 조건들이 좀 맞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보고서에서 강조된 것처럼 대덕전자는 AI 서버 같은 특정 고성능 PCB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또 대규모 투자를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시장은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그런 주기성 사이클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같은 지정학적 긴장감이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흔들기도 하잖아요. 이런 거시적인 외부 환경의 변화, 그러니까 시장의 주기적인 변동성이나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덕전자의 이 집중 투자 전략에 과연 어떤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아니면 반대로 어떤 심각한 도전 과제를 안겨줄 수 있을지 한번 예측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과정에서 대덕전자라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 기업이 속한 PCB 산업,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기술 경쟁의 큰 그림까지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대덕전자의 미래를 볼 때 꼭 생각해봐야 할 핵심 변수들을 딱 짚어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대덕전자 반기보고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청취자께서 궁금해하시는 정보 속 숨겨진 의미와 핵심을 찾아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